네, 삼성전자에도 칼바람이 부는 걸까요? 오늘 이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자회사에서 최대 30%의 해외 인력을 감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인원 감축은 올해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일상적인 수준의 인력 조절은 있었지만 이 계획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흔들리고 또 업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데 언제쯤 상황이 안정될 수 있을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해외 법인들에서 최대 30%까지 관리직을 감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 전해드렸던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의 핵심은 이 삼성전자에서 이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원문에는 글로벌 맨데이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국내는 몰라도 해외 쪽에서는 이 계획적으로 마케팅이나 영업, 관리직 이쪽을 좀 계획적으로 지시가 딱 있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이후로 살펴보면은 이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또는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익률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계획적으로 일정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인사 지시를 내린 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인력 운용 계획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일어난 거고 상황에 따라서 인력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삼성전자 해외 법인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법인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상황을 보면요.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력을 또 줄였는데 올 들어서 벌써 4번째 인력 감원이고요. 또 인텔이나 시스코 같은 회사들도 많이 줄이는 모습들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삼성전자는 이 보도랑 조금 다른 게 지난주부터 지금 신입사원들 공개 채용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법인에 대한 감원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인력 조절은 있었을 수 있지만 이런 계획적인 우리 다 감원하자라는 이런 지시는 아니었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사실 다른 빅테크 쪽에서 워낙 감원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좋게 반응할 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잡다가 오늘 반등 중이긴 한데 또 이 탄력도 아쉬워요. 아쉽죠. 여전히 전망은 좀 답답합니까? 맞습니다. 사실 오늘 감원 보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라진 않았던 게요. 일단 회사에서 사람을 자른다는 게 이익을 조금 많이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사실 보시는 것처럼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를 굉장히 낮춰잡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번 주에 나온 지금 전망치들인데요. 보시면 KB증권에서는 이익 전망을 28%나 낮춰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당장에 스마트폰이나 PC 판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고 또 이 가격이나 이런 출하량도 많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익을 조금 낮춰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D램의 현물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7월 말부터 해서 매일 0.1%에서 0.2%라도 조금씩 계속해서 현물 가격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지금 2달 전에 비해서 이 주가 자체는 고점 대비해서 26%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계속 살펴봤지만 수급이 굉장히 아쉽잖아요. 지금 제가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팔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지난 8월 23일, 그러니까 약 3주 동안 지금 하루 빼놓고 계속 팔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들어서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았는데 3조 5천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매력적인 가격대라고는 하더라도 이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당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빠질 만큼 빠진 자리이기는 하나 반등을 시도할 만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재 때문에 얼만큼 언제쯤 반등을 할지에 대해서 막막한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감원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는 했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한 거잖아요. 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건 결국엔 글로벌 수요 둔화를 예견을 하는 것인지 이걸 같이 좀 챙겨봐야 되는 건가요?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삐걱거리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자체가 잘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우리가 지금 주가에서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는 속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건 무슨 이거는 악재뿐만이 아니라 이거 진짜
뭐 하나 갑자기 거래 정지가 돼도 네네.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가 무려 8% 가까운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의 강도나 어떤 네.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반등의 어떤 강도를 우리가 체크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매수인데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가 아직까지 잡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가 당연히 뭐 주도주는 쉽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간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고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과한 매도세라고 할까요? 9월 들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조 1천억 원을 팔았는데 전기전자 합쳐서 4조 2천억 원을 팔았다는 거 정말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 매도가 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 그러면 지금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고 레거시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고 디램 가격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의 눈높이가 낮아지는 속도와 외국인이 팔면서 빠진 주가의 속도를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바닥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이제 하시는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후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의 가치 갖다가 현재의 가격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섹터나 종목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수급이 잘 안 들어오고 매수 버튼이 잘 안 나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7만 원 깨졌다고 계속 들어가신 삼성전자를 매수한 개인 투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일단 뭐 반등의 강도를 보시면서 이제 뭐 당장 이렇게 막 어렵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한 10월 정도에 아까도 제가 올해 전략은 9월 조정, 10월 반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0월 정도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면은 그 반등을 이용해서 뭐 더 간단한 어떤 그런 희망보다는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 매도 이유를 제가 간단한 세 개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엔비디아 퀄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파운드 쪽에서 수주율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소위 말해서 주가의 반등을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를 해서 주가를 기대할 수 있냐라는 걸 봤을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좀 낮춰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소부장 쪽에서 그래도 AI 반도체 중심으로 반등 탄력이 좀 강하잖아요. 여기도 눈높이를 낮춰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와도 눈높이는 같이 낮춰서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요. 대부분의 종목들 소부장 한번 여러분들 차트 찍어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소위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오늘 YC 같은 종목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데요. YC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잘 돼서 업황이 돌아서고 실적이 잘 나올 것에 대한 배팅보다는 역시나 기술적 반등에 더 큰 무게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도 좀 비중 조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기술적 지표 중 하나가 241선을 지켜내느냐, 이걸 뚫고 내려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종목들이 241선을 뚫고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 업황 자체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보수적인 진단을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오늘의 이슈 마지막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사실 뭐 요즘 삼성전자 관련 소식들 들어보면은 뭐 업황에 대한 우려, 또 인력 감축, 뭐 인도 공장 파업 되게 안 좋은 얘기들만 들려오는데 사실 뭐 추석 지나고 나면은 조금은 그래도 흐름이 좀 괜찮아지길 바라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에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외국인 고마해라 많이 팔았다 아이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듣고 있나? 부디 듣고 좀 이제 많이 팔 만큼 판 자리에서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공감을 해봅니다. 정우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